기독교대한 성결교회와 예수교대한 성결교회 등 성결교단들의 총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총회 이슈들을 살펴봤습니다. 한국교회가 성경적인 건강한 가정을 위해 다양한 사역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한국교회와 기독교 단체들의 기독교 가정 사역들을 알아봤습니다. CTS 연중기획 다음 세대가 희망입니다 시간에는 교회가 아동 돌봄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8일 CTS 뉴스입니다.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와 예수교 대한 성결교회가 매년 5월 셋째 주에 정기총회를 개회합니다.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3년 만에 인원 제한 없이 정상적으로 총회를 개회할 수 있게 됐는데요. 기성, 예성, 성결교단의 총회가 어떻게 열리는지 알아봤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제116년차 총회는 오는 5월 24일 서울 신길교회에서 개회합니다. 26일까지 열릴 이번 총회는 위드 예수, 다시 성결 복음으로를 주제로 코로나 위기를 벗어나 회복에 힘쓰는 한국교회의 부흥의 희망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교역자의 다른 직업 이중직 겸직을 허용하는 시행세칙 개정안에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교회학교 교재 무상보급을 위한 지원, 대전 헬몬 수양관 별관 증축을 위한 경상비 지원 등의 총회 경상비 지원안과 헌법 개정안 등도 다룰 예정입니다. 총회장에는 현 부총회장인 북교동 성결교회 김주원 목사가 단독 입후보에 무난히 당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목사 부총회장 선거가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치원 성결교회 최명덕 목사, 대연 성결교회 임서국 목사, 그리고 열방 성결교회 정성진 목사 등 3명의 후보가 경합을 벌일 예정입니다. 장로 부총회장에는 청주 미평교회 유승국 장로, 서기의 송림교회 장신익 목사, 회계의 양산교회 임진수 장로가 단독으로 출마했습니다. 예수교 대한 성결교회는 오는 5월 23일 하루 일정으로 경기도 화성 라비돌 리조트에서 제101회 총회를 개회합니다. 총회 주요 안건으로 목회자 정년 연장과 원로 대의원권 축소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특히 목회자의 이중직 허용에 대해 지난 총회의 후속 조치로 관련 조항들에 대한 개정안도 다룹니다. 총회장 후보에는 현 부총회장인 앞해중앙교회 신연파 목사가 단독 입후보했습니다. 목사 부총회장에는 수원중앙교회 공재영 목사와 한사랑교회 조일구 목사가 각각 후보에 등록해 경선으로 진행합니다. 장로 부총회장에 합덕제일교회 천민우 장로, 서기의 생명수샘교회 이종만 목사, 회계 성현교회 이광섭 장로가 각각 단독 후보로 나서 무난히 선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가정의 해체는 우리 사회에 다양한 문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민간 차원의 공적 모습으로 건강한 가정을 위한 다양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교회 가정 사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송은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엄마와 아이가 함께 다양한 방식으로 몸을 사용해 놀이를 합니다. 행복가정 NGO 하이패밀리에서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한 예술놀이 캠프입니다.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을 소명으로 30년째 행복한 가정 만들기를 전파하는 하이패밀리, 가족 몸놀이 축제, 기독교 영성을 바탕으로 가정 문제 전문 상담소 등 행복가정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가족 간의 친밀감을 강화합니다. 모든 사회적 기능이 다 차단이 됐을 때 단 한 군데 기능하는 곳이 바로 가정이었죠. 가정 안에서 우리는 예배드렸고요. 가정 안에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정이 하나의 교회의 역할을 하게 된 거잖아요. 매주 목요일마다 가족을 섬기는 날로 지정한 기쁨의 교회. 가족을 섬기는 첫 번째 목적은 구원입니다.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부모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만문을 열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런 주일에 이제 부모님을 초청하는데요. 거의 그렇게 마음이 열려서 오는 부부는 예수를 영접해요. 눈물겨운 편지를 쓰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열어서 교회 한 영적인 식구가 되기 위해서 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을 위한 어버이날 이벤트를 진행하고 가정이 함께 모여 많은 시간을 갖도록 교회가 돕습니다. 오랫동안 가정사역을 한 만나교회, 결혼예비학교, 젊은 부부학교, 엄마들을 위한 마더와이즈 등 시기에 맞는 가정사역을 해왔습니다. 또한 교회 밖 가정상담실을 통해 익명으로 누구나 상담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가장 중요한 가정사역으로 꼽는 대한유치원. 유치원을 다니기 위한 특별한 조건이 눈에 띕니다. 대한유치원에 들어오면 우리 부모님들이 서약을 해야 돼요. 신앙교육을 엄마 아빠가 같이 받겠다. 그러니까 이제 몇 년 전부터 제일 큰 목표로 삼는 게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엄마와 아빠와 함께. 그래서 이제 교회 교육과 신앙 교육을 이제 같이 가려고 하는. 가정사역자들은 신앙 양육의 주체는 부모이고 현장은 가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다음 세대를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가정사역이 기초가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앙 계승을 위해 가정사역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교회와 기독교 단체들의 노력, 지금까지 다양한 가정사역들을 알아봤습니다. CTS 뉴스 송은주입니다. CTS 연중기획 다음 세대가 희망입니다 시간입니다. 정부가 돌봄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아동 돌봄의 공공성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을 활용한 돌봄 체계 마련도 강조했는데요. 비용, 학습, 안전 등 기본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교회가 돌봄에 참여한다면 어떨까요? 김인혜 기자입니다. 새 정부가 수립한 돌봄 정책의 슬로건은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 환경 조성입니다. 영유아부터 아동까지의 양육, 보육, 돌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그리고 저출산 위기 극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 돌봄의 공공성 책임 강화를 비롯해 지역 아동센터 등 마을 돌봄을 활용한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 체계 구축도 포함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가 제시한 다음 세대 돌봄 운동은 교회가 주중 유휴 공간과 인적 자원 등을 활용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돌봄 공백을 메우는 방안입니다. 실제로 교회는 사회적 책임감을 비롯해 비용, 학습, 안전 등을 모두 제공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가 구축돼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 곳곳에 분포돼 있어 부모들이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이용해 이미 많은 교회에서 미취학 아동을 위한 어린이집 등을 운영하고 공부방, 지역 아동센터 등 초등학생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동본부가 설문조사한 보고서를 보면 현재 돌봄기관을 운영하지 않는 교회에서도 74%나 향후 돌봄기관을 운영할 의향이 있다고 할 정도로 교회에서는 돌봄 서비스 제공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돌봄 수용자인 워킹맘들도 호의적입니다. 개신교인은 물론 비개신교인도 교회 운영 돌봄기관이 서비스의 질만 우수하다면 29%나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교회의 어린이가 줄어들고 교회의 공적 책임이 강조되는 이 시대에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회의 참여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군산시 기독교연합회와 군산 성시와 운동본부가 공동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특강을 전한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종교와 양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군산 지역 목회자와 성도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결의하고 나라와 민족의 복음화와 지방선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한미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감사 예배가 오는 22일 세문안교회에서 열립니다.
기자 간담회에 참석한 한미수교 140주년 한국기독교기념사업회 허문영 사무총장은 한국과 미국이 함께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의 가치를 전하는 일에 기여하도록 이끄는 자리라며 감사예배의 의의를 밝혔습니다. 기념사업회 최희우 상임대표는 한미수교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맺어진 관계라며 앞으로도 양국이 세계 평화와 복음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념사업회가 개최하는 이번 예배에는 한국교회 총연합 류영모 대표회장이 설교를 전하며 교계 인사들이 순서를 맡을 예정입니다. 한편 기념사업회는 지난해 9월 한국교회 7대 교단과 미국 교계가 협력해 출범됐으며 각종 학술회의와 관련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과 평화를 기원하는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창천감리교회와 글로벌 기독방송 주최로 열린 음악회에는 소프라노 오혜은, 메조소프라노 이미란, 테너 김지연, 바리톤 박경민, 베이스 이영종 등 국내 정상급 성악가들이 재능 기부로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찬양, 주의 은혜라, 선한 목자 되신 주를 비롯해 오페라 운명의 힘, 라보엠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가 은퇴 목회자의 건강과 복지를 주제로 5월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서현교회 김경원 원로 목사는 목회자들이 은퇴를 앞두고 느끼는 섭섭함을 방지하려면 섬긴 교회가 내 교회라는 의식을 버리는 등 미리 마음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슈페리어 재단이 슈페리어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봉사부문의 누리나래 선교협회 안만호 대표, 교육부문의 대광고등학교 조순목 교장, 개인 선교부문의 박흥신, 남궁경미 선교사가 슈페리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 11차 총회 한국준비위원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세계교회 청년들의 교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위원회는 한국교회 청년들이 세계교회 청년들과의 교류와 연대를 통해 일치를 경험하고 창조세계 보존을 위한 교회 소명을 되새길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CTS와 사단법인 해피코리아가 다음 세대 지원 활동을 위한 상호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해피코리아는 건강한 다음 세대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 교육 문화 활동을 펼치는 봉사센터입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CTS 감경철 회장과 해피코리아 이사장 차영남 목사를 비롯해 CTS 전 직원이 참여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광주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광주 스튜디오입니다. 오늘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42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자유와 평화를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일어난 민주화 운동. 그 가운데 광주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자 자기를 희생했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꽃다운 나이 27. 그가 남긴 숭고한 희생이 민주화를 꽃피웠는데요. 문용동 전도사를 김태형 기자가 전합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호남신학대학교. 이곳은 42년 전 5.18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문용동 전도사의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광주 제일교회에 출석한 문 전도사는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전파하겠다는 신념으로 호남신학대학교를 들어가 이웃의 사랑과 선교를 위해 아낌없이 자기 희생으로 그리스도의 낮은 자세를 실천했습니다. 저와 같이 1973년도에 호남신학교에 같이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이 무엇인가를 알고 사랑과 정의 이걸 가지고 신앙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이 분이엘이라고 하는 그 모임에서 기도하고 같이 토론도 하고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1980년 5월 18일에 문 전도사는 광주 상무대교회에 심호하면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오던 길에 폭행을 당해 쓰러진 시민을 구하는 것을 계기로 항쟁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문 전도사는 27일 전남도청에 있는 지하무기고를 관리하던 중에 계엄군에게 총탄을 맞아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27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피살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게 하는 것을 자기가 참지를 못해요. 예. 왜냐하면 군인들이 와갖고 그렇게 하면은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가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너 어른들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하면서 그때 막 그 병원까지 따라가서 그분을 그렇게 모셨던. 42년 전 신앙의 선배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쏘아 올린 작은 희생으로 광주의 민주화 운동은 지금도 살아 숨쉬며 선한 사마리아인의 정신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태영입니다. 민주화 운동을 지켜낸 문용동 전도사를 영상으로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광주 민주화 운동과 함께 문 전도사의 순교 42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 문용동 전도사 기념사업회 총무를 맡고 계신 도주명 목사님 모셨는데요.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먼저 문용동 전도사 기념사업회가 하는 일과 이 단체가 만들어지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980년 문용동 전도사님께서 순교하신 이후 문용동 전도사님의 뜻을 기리고자 하는 학생들의 추모 사업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다 2001년도에 광주 지역 교회들과 또 동문들이 모여서 교정에 추모비를 세우고 또 추모 자료집 새벽기를 간 일을 발간하였습니다.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2006년도에 조직을 하였습니다. 조직을 하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문용동 전도사님의 신앙을 제대로 평가하고 알리고 본받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문 전도사님의 신앙을 재평가하고 많은 분들께 알리고자 힘쓰고 있으신데요. 5.18 민주화 운동 당시 많은 희생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광주 지역 교회가 어떤 역할과 활동을 했는지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신교회는 교회와 교인의 구분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5.18 민주화 운동 과정 가운데서 교회의 역할을 정의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민주화 운동이 시작된 5월 18일은 주일날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결의를 하고 교회 이름으로 활동하기에는 무리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YMCA나 YWCA를 중심으로 많은 활동들이 있었고 또 수습위원들의 상당수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5.18 국립민주화 묘지에 안장된 분들을 보면 그 묘비나 또 비문에 기독교적인 표식이 있는 분들이 약 20%에 해당됩니다. 그렇군요. 상당수 교인들이 참여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의 민주주의는 문전도사를 비롯해 많은 분들이 자유와 민주를 위해 목숨 바쳐 이뤄낸 결실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추념한다는 것은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5.18 항쟁에 그리스도인으로 참여하신 분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참여하신 분들은 여러 가지 신앙적인 동기가 있었을 겁니다. 부당한 폭력에 대해서 그 부당함과 맞서 싸우신 분들도 계시고 또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본인을 희생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문용동 전도사님처럼 자신이 희생되더라도 다른 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활동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분들의 공통점은 부당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무를 감당하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5.18과 같은 비극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그분들의 희생으로 우리나라가 많이 민주화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을 기억하려고 하는 것은 그분들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냐 정의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 없는 정의, 정의 없는 사랑. 이걸 생각해 보시면 누구나 다 아실 것입니다. 사회적 책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는 사회로부터 외면받을 것입니다. 네, 부당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것이 그리스도인과 이 시대 교회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념사업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목표와 기도 제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속한 예장통합총회에는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칼, 개인구원과 사회구원을 양날개로 여기며 신학을 펼치고 있습니다. 문용동 전도사님은 이러한 신학적 정체성에 가장 적합하신 분이십니다. 평소에는 밤을 새워 기도하기도 하셨고 또 복음전도에 누구보다도 열정적이셨습니다. 그리고 제1성경 중등 구락부라고는
야학을 통해서 불우한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데도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오신 신앙인이기 때문에 5.18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단에선 아직 문용동 전도사님의 죽음을 의로운 죽음으로 평가하고 순직자로 추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문용동 전도사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용서, 희생, 이러한 정신이 순교자에 적합하기 때문에 순교자로 추서되고 또 이 신앙을 누구나 본받게 하기 위해서 널리 알리는 것, 이것이 저희들의 목표이자 기도 제목입니다. 네, 문 전도사가 순교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또 그 신앙을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있으신데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다음은 호남 지역 단신 뉴스입니다. 광주 기독병원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정신과 생명 나눔을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광주 기독병원 최영수 병원장과 전 5월 어머니집 관장 안성래 장로, 광주 광천교회 박천준 원로 장로 등이 강사로 나서 기독병원의 5월과 값진 이름도 없는 붉은 피 등의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선한 사마리아인 정신을 실천한 광주 기독병원 의료진과 광주 시민들의 헌신을 재조명했습니다. 목포 기독교 교회 연합회가 주최한 제42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 연합예배가 목포 복음교회에서 드려졌습니다. 목포 설림교회 오승주 목사님 말씀을 통해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무력 진압에 맞섰던 문용동 전도사와 류동훈 전도사, 전옥주 열사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의 실현과 6.1 지방선거를 위한 기도회에 이어 목포 기독교 교회 연합회 회장 권용식 목사는 모두가 평화로운 민주주의를 이뤄가자고 기념사를 전했습니다. 보성읍교회 부설 보성평생대학이 개교 27주년을 맞아 기념식과 경로 위안 잔치를 개최했습니다. 보성읍교회 이근철 목사는 경건회에서 우리의 짧은 인생이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이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보성평생대학 재학 및 졸업생들은 아코디언과 풍물놀이, 색소폰 등의 축하 공연을 펼쳤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평생대학은 더욱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시며 또한 저희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이웃을 위해서 나눔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 개설된 보성평생대학은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주 마마클럽이 지구촌교회 최성은 목사를 초청해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설교를 맡은 최성은 목사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이웃을 위해 대신 울어주고 제주의 지역적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역사를 강구하며 이 땅을 변화시키는 어머니들이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설교 후에는 열방과 북한, 제주 복음화를 위한 기도회가 진행됐습니다. 지금까지 CTS 광주 스튜디오에서 호남 지역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피플앤 이슈 시간입니다. 낙태법 개정 등 소홀해지는 생명윤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히 높습니다. 오늘 피플앤 이슈 시간에는 성산생명윤리연구소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에서 다음 달 이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특별한 조사를 지금 진행한다고 들었는데요.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지난 3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에게 태아 생명 존중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처럼 선거 시즌에 각 후보를 대상으로 생명 존중 정책을 지지하고 또 그것을 정책에 담아달라는 그런 요구를 하는 압력단체로서의 활동을 시작한 겁니다. 그 후속 작업으로 이번 6월 1일 날 전국 17개 광역 단체장 선거와 17개 교육감 선거에도 태아 생명 존중 인식 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유권자에게 알리려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 존중 인식 조사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 좀 궁금해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요? 태아도 사실은 법률상에서 민법상에서 유산 상속권을 갖습니다. 사실은 새로운 객체, 하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민법이 있는 것처럼 과연 우리 태아를
바라보는 후보들의 입장이 어떤 걸까? 이런 질문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낙태에 관련된 입법을 하게 된다면 몇 주 언제부터를 입법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까?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수정 이후부터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아니면 태아 심박동 이후는 안 된다. 10주 이후부터는 낙태해서는 안 된다. 24주까지 가능하다. 뭐 어느 임신 주수든 낙태 허용이 가능하다라는 후보자들의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을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예를 들면은 법무부에서 낙태 관련 입법 초안을 보면 미성년자도 낙태가 가능하게끔 부모 동의 없이 이런 법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특별히 교육감 후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이 매우 중요한 권한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교육감은 우리 교원들을 이렇게 임명하고 또 파면하고 또 벌을 줄 수 있는 그런 임명권을 가지고 있고 또 80조 이상 되는 교육 재정을 집행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권한 중에 하나가 교육 편성 그 권한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교육감이 이제 그 선출되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바르고 건강한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교육감이 설치되냐에 따라서 위험한 동성애 옹호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책임이 없거나 또 그리고 생명을 경시하는 그런 위험한 성교육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교육감 선거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성산생명윤리연구소에서 특별히 이 낙태법 폐지의 위험성에 대해서 많이 이제 알리고 강조하고 계신데요. 이런 활동을 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뱃속의 아기는 가장 연약한 하나의 생명입니다. 사실은 뱃속의 아기의 생명을 보호할 때 태어난 아이들의 생명도 보호받을 수 있고 저희들의 생명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낙태죄가 그전에 있었을 때는 임산부가 예를 들면 실수로 약을 먹었다. 그러면은 아기가 건강이 걱정되기도 하고 태아경의 위험이 일부 있을까 봐 우려되기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을 하고 결국엔 아기를 태어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약간의 사실은 예상 못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쉽게 낙태를 선택하는 이러한 사회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미국을 비롯해 뭐 여러 나라들이 낙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뭐 사실 꼭 낙태를 해야 되는 상황도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어느 정도 대안도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이제 미국도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1973년도에 로데웨이드 판결이라는 낙태를 허용하는 판결이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자라는 판결이 있은 다음에 지금까지 한 6천만 명이 넘는 아기들이 낙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대법원에서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의 어떠한 근거도 낙태를 지지하는 헌법이 없다라는 최근에 법률적인 해석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해서 이제 낙태를 제한하는 분위기로 미국도 갈 거라고 생각됐고 실제로 그런 움직임으로 각 주마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 낙태와 관련된 이슈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또 많이 알리고 홍보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저희 모든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한 생명이라도 더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겨서 지키고 보호할 수 있도록 그분들 마음속에 한 마음이 되도록 저희들이 생명운동 단체들이 설득하고 또 교육하고 계몽 활동을 계속 지속하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번 이런 설문조사처럼 여러 생명운동 단체와 연합해서 정치권에 이런 생명 존중 이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저희 역량도 개발시키고 활동을 넓혀갈 예정입니다. 향후에는 또한 그 현재 국회의원들이 한 300명 되는데요. 그 현역 국회의원을 대상으로도 생명 존중 인식 조사를 우리가 실시해서 그 결과를 차기 국회의원 선거 전에 발표해서 유권자들이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인권과 생명 윤리를 위해서 앞으로 더 많은 활동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오는 지방선거에서 코로나 격리 대상자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에 확진돼 격리하고 있는 투표권자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연장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격리 의무가 유지되면 연장 투표는 사전 투표 2일차인 28일 저녁과 선거 당일인 6월 1일 저녁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투표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투표소에서 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인도가 밀 수출을 전격 금지하면서 물가 상승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 인도에서 수입해온 사료용 밀은 총 74만 톤으로 연간 사료용 밀 수입 규모를 고려했을 때 약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정부는 사료용 밀 수입처는 고정적으로 정해두지 않고 매년 입찰 가격에 따라 수입처와 물량을 정해 수급하는 구조라며 이번 인도 정부의 조치에 따른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의 코로나 상황이 공식 발표보다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국은 북한은 진단검사 시스템이 거의 갖춰져 있지 않아 현재 발표 상황보다 실제로는 훨씬 심각할 거라 평가하면서 북한 관련 지원은 북측에서 지원 요청이 오면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과의 협의가 잘 이루어진다면 백신 지원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치료제 국내 사용 우선권을 분명히 한 이후에 추가적 조치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구단 올해의 선수상을 휩쓸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 올해의 선수와 주니어 팬이 뽑은 올해의 선수, 공식 서포터스가 뽑은 올해의 선수에 선정되며 올해 구단 최고의 선수로 뽑혔습니다. 손흥민은 훌륭한 팬들 앞에서 토트넘의 구성원으로 열심히 뛸 수 있다는 게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편 올해 리그 21골로 득점왕 경쟁을 펼치고 있는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전체 올해의 선수 후보에도 올라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보기였습니다. 한국교회가 나라를 살립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있는 우리 사회. 자살률 세계 1위, 저출산 세계 1위,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 등 미래가 불안한 오늘의 대한민국. 지금이 국가와 민족 그리고 국가 지도자를 위한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민족이 어려울 때 기도하며 앞장섰던 한국교회의 전통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한국교회가 나라를 살립시다. 본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지만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맑다가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맑은 날이 많겠지만 20, 25, 26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